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노령화에서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을 많이 써야 하고 굉장히 공포를 가지고 있는 질환이 이게 이제 치매입니다. 뇌의 기억은 무한대야. 그리고 얘는 방도 여러 개야. 그래서 단기로 했다가 쓸모없는 건 지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장기로 계속 누적돼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시죠? 저는 너무의 여사입니다. 요즘에 안녕 안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안녕하십니까 보다 그냥 오늘은 왠지 뭐라도 바꾸고 싶었어요. 딱히 바꿀 게 많지가 않네요. 첫인사에서.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삶에서 안녕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갑자기 쳐들어온, 그 레고랜드 때문에, 이거 지금 완전히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내부 사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에서는 뭐, 한국의 IMF보다 더 큰 위기,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한국의 IMF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한국의 IMF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한국의 IMF 저도 겪었지만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어떡하냐 그리고 나도 그때 좀 팔았지. 단지 돌반지 그냥 갖고 있을 거야. 엄청 올랐는데, 하여튼. 제가, 그때만 해도, 이게 마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 요소가 많았나 봐요. 그렇게 힘 모아서 살려주면, 국가도, 정부도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줄 알았지? 근데 그냥, 내가 보니까, 국민들만 그냥 애가 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요, 저희 애들도 애들이라 하면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저희 조카도 그렇고 그 즈음에 태어났다 보니까 얘네들은 또 몰라요. 그 다음에 2008년도가 금융위기인데 그땐 또 애들이 철이 안 들었죠. 애들이랑 노는 게 바쁘고,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딸딸 외우기 바쁘고, 뭐 이런데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과거를 되짚어서 그랬었다는데 하고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딱히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냥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잘 넘어가지 않았나? 뭐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사실은 IMF 때는 아주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에는 조금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지금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전 세계적인 지금 위기도 있지만 이 건강, 그러니까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건강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어떤 노령화에서 가장 큰 뭐라 그러죠? 사회적 비용을 많이 써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포를 가지고 있는 질환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대충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치매입니다. 치매. 특히 이제 치매 중에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뭐 알코올성 치매나 뭐 바이러스성 치매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든 그래도 뭐 술 안 먹으면 되고 뭐 그러면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 알츠하이머라는 이 치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 그래서 저는 평생을 이 기억력으로 산 사람이잖아.
이게 이제 기억력이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지워진다는 거. 예. 그래서 기억력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 끝까지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할 건데, 그래서 뭐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치매 예방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실제로 그 건강센터라고 해갖고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도 치매, 예, 그러니까 아직 치매가 조금 진행되기 전에 발견이 돼서 약물 치료 받고 운동 치료 받고 그 다음에 뭐 정서 치료 받고 하는데 이제 강사를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이 경도 치매이신 분들을 맨 처음에 보면,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조금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연령대가 그런 어르신들을 부모님 연령대가 아마 그 정도는 잘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일단 표정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표정이 없고, 그다음에 뭐 나는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약간 영혼이 사라진 그런 시선을 가졌고, 근데 한 1년? 아니야, 한 6개월 정도를 하고 나면 일단 표정이 되살아나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처음에 본인이 왔을 때보다는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고 한 가지는 더 나아진 것도 있대요. 뭐냐면 굉장히 활력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대체 이 치매라는 질환이, 우리는 이제 뭐 기억이 사라지는 질환,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도 못 알아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렇죠, 뇌가 사망하면서 이제 본인도 사망하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 것처럼 경착륙 질환이 아니라 연착륙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그 뭐라 그러죠? 건강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많이 사실 좀 들고,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이게 간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힘든 질환입니다.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돼 이러지만 애들 통제 안 되잖아. 애기들 키워보신 분들도 있고 주변에서만 봐도 알지만, 근데 애들은 작기라도 하지. 그럼 막 진짜 럭비공처럼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뛰어다니는 애들 위험하다 싶으면 덜컥 안아갖고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가 약간 컴플렉스야. 그래서 사실 제가 20대보다 한 10kg? 예, 10kg 가까이가 쪘는데, 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야. 그때는 내가 보니까 그때는 감각적으로 애들이 너무 여기가 얇았어. 그리고 난 그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자는 여기가 얇아야 미인이래. 아니 그런 근거가 어딨어요? 또 뭐 여기도 얇아야 미인이고, 뭐 손목 발목이 얇아야 미인이고, 뭐 허리도 얇아야 미인이고, 뭐 얇지 않으면 미인이 아니라는 거였지 뭐 사실은. 네. 근데 제가 지금 10kg가 쪘는데 그 당시도 여기가 두꺼워서 이렇게 팔이 드러나는 민소매를 입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평생 민소매를 안 입을 것 같아요. 아직은 용기를 못 내고 있어. 이제 뭐 아이요 이제 볼장 다 봤다 싶을 때쯤 한 번 정도는 입지 않을까요? 근데 못 입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주로 썼던, 왜 제 여기 팔이 많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이 필요 없는 이 노동 근육이 많이 생겼느냐, 뭐 이렇게. 제가 아이를 엄청 많이 안고 다니고 많이 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응급 상황이 생기기 전에 가장 예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내가 걔를 못 쫓아가잖아. 그리고 애들이 엄마가 뭐 정말 달리기를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애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뭐 자칫 막 그냥 들이받고 막 차도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위험 상황이 생길 때는 그냥 무조건 안고 있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애는 그냥 그냥 하나 티끌 하나 그냥 안 다치고 잘 컸는데 내가 많이 망가졌죠. 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면 아기가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보이는 사실은 그 뭐라 그러죠? 딱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거의 제로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능적으로 목도 못 가늘고 뭐 이런 거 빼고라도 이제 거의 뇌가 거의 이렇게 백지 상태? 예, 백지 상태죠. 그러다가 6개월 정도가 되면 6개월 정도가 되면 맨날 나한테 얼굴 들이밀던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지? 아, 이 사람이 엄마야? 뭐 이런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이제 6개월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부모 교육을 하면서 정말 이게 교육할 때 너무 많은 게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워킹맘들이나 뭐 일을 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그 타이밍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요. 사실은 6개월 이전에는 애들이 잘 몰라. 인식을 못해. 그 다음에 12개월 이후에는 애들이 좀 알아. 그래서 엄마나 익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낯선 사람만 보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른 애는 이제 9개월부터 시작이 돼서 돌이 지나면 막 우니까 애들 요즘에 낯가림이 심해.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낯가림이라는 건 뭐예요? 얘하고 얘하고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막 과도기다 보니까 그때 갑자기 뭐 환경 변화나 나 또 30%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이 인지 발달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작동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이거를 거꾸로 가서 다시 이제 우리가 태어날 당시에 내 상태로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를 이제 보통 우리가 치매의 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 이 체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른이 됐는데 아기를 돌봐야 되는 그 수준의 간병이 필요로 하니 이게 사실은 간병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모든 어른들도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질병. 암은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 나았거나 아니면 그냥 말거나. 예. 이게 좀 명확한데 내가 이 말했잖아요. 얘는 연착륙이라고 연착륙. 발견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 기억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뇌가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이 치매라는 질병이 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뭐 식욕도 하고 운동신경에도 작동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작동이 되는데 치매 걸리시는 노인이나 어르신들 보면은 뭐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의식 불명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이들이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기억이 지워지는 그 부분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지워진 기억 속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하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요. 그 알츠하이머겠죠? 예, 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뭐 치료제를 굉장히 오랜 기간 R&D를 거쳐서 이제 해서 이제 3상인가까지 왔는데 굉장히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안 나왔나 봐요. 제대로. 그래서 많은 그 의학계에서 좀 실망을 했던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공포스러운 뭐 경제 뭐 이런 얘기 뭐 맨날 나 아니래도 다 하더라고요. 요즘 그냥 뉴스만 틀면 나와. 수돗물도 아니고 이게 무슨 뉴스만 틀면 나와. 그래서 저는 좀 요즘에 가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얘기는 경제 위기만큼 어쩌면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이열치열이라고 고통은 고통으로 한번 잊어보려고 오늘은 제가 지워지는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서론이 좀 길면 사람들이, 야, 나 서론 누가 들어? 막 이랬어요. 야, 그냥 요약만 해. 아니, 근데, 요약만 할 거면요. 이 일자리 이거 AI한테 뺏깁니다, 이거. 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모르고 계세요. 아니, 나는 100명 다 들을 필요 없어. 1000명 다 들을 필요 없어. 하지만, 한 명이 들어도 그 한 명한테 필요하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나는 하는 건데, 만약에 딱딱 요약본 내가 해갖고, 이거 데이터 이만큼 쌓이면 얘가 막 돌아갖고, 이게 저기 뭐야, 이게 너무해, 이렇게 하는, 캐릭터로 딱, 이렇게 너무 구분도 잘 안 되더만, 뭐, 걔가 나와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내 얘기로 시작되는 이 서론 부분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생존을 위해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깊은 뜻을 몰라, 하여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력이 좀 어떠신 편이세요? 네. 우리 뭐, 남성분들이 조금 더 늦게 오는 것 같긴 했는데, 남성분들이 뭔가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건 기억을 못 하는 내용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요거는 조금, 이게 DNA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여성들은 이 완경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갱년기가 오면, 급감하는 호르몬 속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억력 장애입니다. 저는요, 이 기억력 하나로 평생을 살았고, 기억력으로 공부했고, 기억력으로 인간관계 맺었고, 뭐, 기억력으로 사실, 박사학위도 그래서 땄고, 지금 일도 기억력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정말 느끼는 게, 제가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시각은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달된 게 청각하고 후각 발달됐다고 치지만, 또 그만큼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새로운 정보나 자극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이 뇌를 계속 이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기억력은 제가 봐도 조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억력이 요즘 자꾸, 얘가 자꾸 오류가 나. 그래서 뭐 그 예전에 그 엄마들이 많이 하셨던 그런 짓들을 저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뭘 하려고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냉장고 쪽으로 가다가 너 여기 왜 왔지? 그 다시 의자로 오고 아무리 서서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오고 뭐 아유 이런 일들이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쓰는 이제 에너지에 농담삼아 50%는 맨날 뭘 어디다 놨지? 뭐 그거 이제 되짚어 찾다가 내 에너지를 다 쓰고 지금 사는데 그래서 요즘에 선택한 방법은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안 찾고 한참 두잖아요. 그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곳에서 나오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서 제 에너지를 좀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는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30대 때 출산하고 나서 아주 정말 극감의 이 기억 뭐라 그러죠? 이 저장 장치가 망가진 것 같다. 예. 뭐 하면 그렇게 듣고도 까먹고 뭐 이런 정말 어르신들이 하는 행태가 막 자기한테 나타났대요. 그래서 자기 이러다가 조기침에 걸리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할 정도였대는데 나이가 오히려 들고 그 다음에 계속 자극을 주죠. 사회활동하고 양육활동하고 가정생활 이끌고 일이 많죠.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계속 수집이 되고 그 정보들을 저장하지 않으면 본인이 힘든 거야. 그리고 본인 밥줄이 걸렸잖아. 그러니까 얘가 점점 발달을 하면서 오히려 30대에 그 아이를 막 낳고 났을 때보다 나이는 훨씬 더 많이 먹었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자기는 또 똘똘해졌다. 기억력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력을 다들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뭐 홈쇼핑 보면 모두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라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그 기억력을 관장하는 요소들이 뭔지 이런 걸 한 번도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뭐 무슨 뭐 건강 정보 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보다 짜증나서 안 보는데 건강 정보 프로 맨날 봐봐야 조금 지나면 홈쇼핑에서 그 제품 팔고 앉았어. 네, 건강 보조 식품이라 그래서 전부 제품 팔고 앉아서 꼴보기 싫어서 제가 안 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또 너무 이게 이제 뭐냐면 뭐라 그러죠? 이게 뇌신경과 신경외과 뭐 하여튼 그쪽 의사분들이 나와서 아무리 한국말인데도 해석을 하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얘기들로 의학적 용어죠. 거기다가 뭐 그 의학적 용어 중에 막 영어 같은 막 애들도 막 섞어 쓰는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안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결론은 이거를 위해서 먹으면 좋은 무슨 뭐 예를 들어 오메가3다 뭐다 다 먹으래 모두도 먹고 모두 먹고 다 먹으래. 그거 먹으면 치매 안 걸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이라는 게 계속 생존을 하고 유지를 하고 퇴화하지 않게 하는 그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요 요소들을 초기부터 잘 관리를 하면 뭐 그래도 그 걸리는 것까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저는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기억력을 지속시키는 요인 3가지는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오늘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요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그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디지털 문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MZ세대를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자들이 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젊은 친구들이 내 앞에서, 내 앞에서 걱정을 해요. 저 이러다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 그냥 하기는 하는데 내심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라는 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 뭐 진화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원래 인간이 뭐 여기 꼬리뼈 있잖아. 꼬리뼈 그 꼬리뼈 다치면 우리가 골로 간다면서요. 그 꼬리뼈가 원래는 있었는데 꼬리가 있었는데 뭐 점점점 우리는 이제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다 보니 꼬리가 필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퇴화를 했다 하는 것처럼 계속 이제 이 진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계속 새로운 자극들을 계속 리셋 이렇게 해갖고 고이지 않게 정체하지 않게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작업들을 어느 순간 누가 대신 해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원 선생님들이 막 밑줄 쫙 뭐 땡냐 해서 뭐 암기 막 하고 뭐 이럴 때까지만 아이들의 이 뇌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생성해내는 역할을 하고 딱 그렇게 암기가 필요하지 않을 연령대를 딱 올라가면서부터는 정말 필수한 암기, 기억을 해야 될 부분 외에는 기억을 할 필요가 없게 누가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디지털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기억은 나지만 저의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유선전화, 집전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923에 땡땡땡땡 뭐 이런 거. 근데 벌써 그렇게 해서 벌써 7자리죠.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이렇게 휴대용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적었어요. A는 뭐 B는 뭐 이렇게. 나는 이거 적으면 뭐 하냐고. 근데 볼 수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여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쩌면은 막 인간관계 자체를 막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별로 썩
저하고는 저의 어떤 그거랑은 맞지도 않았지만 환경적으로도 그게 안 됐었을 거예요. 왜냐면 관리를 해야 유지가 되는데 내가 전화번호를 뭐 2,000개 이렇게 외울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전화번호 록에다가 저장할 때 보면 뭐 어떤 사람 뭐 2,000개도 있고 뭐 그렇다면서요. 근데 내가 아마 맥시멈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기억할 수 있었던 게 한 30개 정도? 한 50개가 아마 최고였던 것 같고, 이제 그 단계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은 삐삐를 조금 지나갔고, 삐삐는 이제 번호가 또 뜨잖아. 예, 번호가 뜨니까 번호가 뜨면 이 번호 누군데, 아 그러네. 그러면 내가 그쪽에다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걔보다 그래도 번호를 처음부터 9231 땡땡땡땡을 외우는 것보다는 대충 이렇게 알고 있으면 번호 맞다 이거 923이면은 동대문구고 어느 동에 이러면 얘네 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워야 됐던 거에서, 왜냐면 끝자리 하나만 틀려도 딴집이 전화 걸리잖아. 근데 이제 이 삐삐가 생기면서는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어차피 내 스펙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와 비슷한 번호와 그때 당시는 다 유선전화다 보니까 국번이 이코르 지역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0으로 시작되면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구구, 뭐 500으로 시작되면은 저 뭐 서초구나 강남구 쪽이고, 뭐 920 몇 번 쪽은 뭐 여기 성북구나 동대문구 뭐 그쪽이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만 감을 잡고 있어도 어렴풋이만 기억해도 그 전화번호로 걸었을 때 그 오류가 날 확률이 이제 조금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 기억의 끈이 조금 느슨해져도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냥 이 투지폰, 이렇게 뚜껑 열고 하는 투지폰 있잖아요. 단축키. 예. 단축키 1번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예. 1번도 있고 또 어떤 그 기기 같은 게 0번도 있었어요. 0번. 그럼 주로 이제 1번은 뭐 결혼을 했으면 남편. 그쵸? 뭐 어떤 집은 아이가 1번인 집도 있고, 이제 애가 좀 컸을 경우에는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1번, 2번, 3번의 이 단축키로 현재의 나의 중요도?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러니까 일단 1번, 2번, 3번도 뭐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30번이 누군지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단축키 정도는 보통 맥시멈 10개 정도겠네. 1, 2, 3, 4, 5, 6, 7, 8, 9, 10, 0까지 있는 데는 0? 이게 10명? 9명 정도. 그럼 내가 몇 번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로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그 앞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보통 1, 2, 3번은 가족일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로 갈수록 뭐 남자친구나 뭐 가족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 뒤는 아주 정말 절친, 베스트 프렌드가 들어가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전화번호부에서 이제 찾는 거죠. 이렇게 전화번호부에 저장을 하고. 자, 그러면 가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나한테 전화할 일 없잖아. 그쵸? 내가 나한테 전화할 일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떤 정보의 소통이, 뭐, 예를 들면,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한테, 오늘 대한통운인데, 택배가 몇 시 사이에 도착할 겁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게 항상 제공되는 개인정보 중에 핸드폰 번호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번호를 기억 못하면 못 쓰잖아.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난데, 그 중간 단계, 스마트폰이라는 게 활성화되기, 삐삐는 아니고 스마트폰은 안 나오는 그 중간 단계에서는 내가 뭐 남편, 엄마 이게 이런 정도의 진짜 가까운 사람의 번호는 일단 1번 단축키 삐 누르면 서방이 나오고, 2번 삐 누르면 엄마가 나오고, 3번 삐 누르면 언니가 나오니까 그냥 1번이 누구고 2번이 누구고 정도는 몇 개도 안 되는데 그거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남편 번호가 뭐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번호가 뭐였더라? 단축키를 주로 이용을 하면.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화번호부 록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김계동,
그래, 뭐, 017,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부터 조금씩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걸 이제 조금씩 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남편, 뭐, 2번이 친정엄마, 뭐, 3번이 뭐, 언니, 뭐, 4번이 남동생, 뭐, 5번이 뭐, 아무개, 뭐, 그러니까 내가 주로 이거죠. 위급할 때 응급 상황에서 이제 맨 처음에 콜이 가서 가장 가깝게 선이 닿을 수 있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엄마 핸드폰 번호를 몰라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래도 저희 집은 그 초기부터 핸드폰을 써서 번호들이 다 쉬워. 뭐 하여튼 되게 쉬워. 뭐 0000, 뭐 1004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되게 쉬웠어. 그리고 그때만 해도 네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여서 그냥 세 자리만 대충 이렇게 있으면 뒷자리가 다 쉬운 케이스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래서 친구도 집으로 전화할 때는 집 전화를 다 기억해야 삐삐삐삐 이렇게 눌러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괜히 집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 하물며 엄마도 언니도 그냥 3번 누르면 언니한테 가는데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잊어버렸거나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언니한테 이 번호를 누르려다 보니까 맨날 3번 휘를 누르면 언니로 연결됩니다. 이러다 보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너무 어렸을 때 친구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이미 결혼했어. 그래서 제가 몇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해서 걔는 이미 이제 그쵸? 결혼을 했으니까 독립이 됐겠죠? 그러니까 다른 집에 자기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전화번호를 그렇게 하고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었어. 근데 나는 핸드폰 번호 뭐 이런 거 몰라. 그리고 새로 집 번호 뭐였더라?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막 출산하고 뭐 아이 막 이제 아기 때 이럴 때 뭐 전화하고 뭐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어렸을 때 그 결혼하고 10년이 지나서 그 어렸을 때 번호인데 그 친정집 흔한 말로 엄마 집이다. 엄마 집 옛날에 엄마 집 그 번호는 내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쪽 집으로 전화를 해요. 그럼 그 집 어머니가 받으시겠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또 아무겠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네가 웬일이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제가 이거 하다가 이거 다 잃어버렸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근데 여기는 또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냐요. 그래서 근데 이 번호는 안 잊어버려져갖고요. 그래서 막 서로 이제 뭐 별일 없으시죠? 뭐 이렇게 해갖고 저도 걸고 다른 친구도 순간적으로 이제 연락이 끊어졌다가 다시 저를 찾고 싶으면 저희 친정에다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인데 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해갖고 또 연락이 오고.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치매 걸리신 분들이 특징이요. 최근에 일어난 일부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 그렇죠? 그 다음에 디지털 문해라는 것들이 작동되는 나이의 연령대는 어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내가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 떠서 요즘 애들은 더 하지만 저희 애만 해도 뭐 거의 스마트폰이 굉장히 이제 빨리 이렇게 사용이 가능했었을 나이였으니까 아니 무조건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저장을 하니까 그냥 그거 보고 찾으면 되지. 내가 왜 기억해? 그러니까 뭐 그냥 엄마면 뭐 엄마 010 뭐뭐뭐뭐 아빠 010 뭐 있는데 이거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런 기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 기억까지는 제가 상승을 하느냐? 고등학교 입시, 재수 이 과정까지는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갔다면 1, 2학년 때 그 교양 과목은 거의 또 그런 수준으로 또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시험을 내시니까 그거 외에는 뭐 별로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왜? 대신해주는 나의 휴대용 비서가 있잖아. 비서 시키면 되지. 그걸 내가 왜 기억해?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기능들이 이제 점점 퇴화되기 시작하냐면 저장 시간이 짧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왜 옛날 거를 오히려 잊어버리고 최근에 발생한 거니까 최근에 발생한 이 신기억, 새 기억이 최근 거니까 더 기억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얘네들을 이 두 가지를 관장하는 이 공통적 요소가 뭐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요인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정서예요. 정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 재현성입니다. 반복 재현성. 세 번째는 이해의 수준이에요. 이해의 수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나이가 80이신 분이 어저께, 아니, 엄마, 오늘 점심 때 뭐 먹었어? 그러면, 내가 오늘 점심 때 뭐 먹었냐? 이럴 수 있는 얘기도, 옛날에 뭐, 한 60년 전에, 70년 전에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야, 저거, 암기에서는 얘기 못한다 할 정도로, 이게 풀 스토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풀 스토리가. 예. 그런데 이게 점점점 거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정서인데, 이 기억 중에 단순 기억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20살 때 살던 집 주소 기억 못해요. 이사를 그 사이에 몇 번을 갔겠어. 그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한테. 집은 이사 가면 그만이지. 근데 뭐는 기억하느냐? 내가 고생해서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 주소. 요건 기억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집 주소인데 왜 A는 기억 못하고 B는 기억을 하느냐? B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억을 유발시키는 정서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너무 뿌듯하고, 아이고, 그냥 너 기특하다, 너 기특해. 그냥 고생해서, 아이고, 집장만 하나 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 번지수 보고 또 보고, 막, 뭐, 우리 때 또 문패도 있었으니까. 문패 보고 또 보고, 그냥, 그때는 뭐 몇 번지 이랬어요. 난 지금 몇십 년 살도 몇 번지인지 몰라. 요즘에는 무슨 시로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로 이걸로 가다 보니까 더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번지수를 내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 내 정서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 뭐 소풍을 가려고 했는데 너네 할머니가 무슨 기집애가 소풍을 가냐고 뭐 그래갖고 뭐 못 가서 내가 그때 울었는데 뭐 그때 내 친구 뭐 미자가 뭐 야 뭐 너 너무 울지 말라고 해갖고 그때 떡볶이를 사줬는데 그게 뭐 어느 광장시장 뭐 저쪽 뒷골목 어디 이쪽 골목이었는데 이런 건 다 기억한단 말이죠. 그걸 외웠겠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속상했던 내 감정. 내가 너무 속상했었는데 내 너무 속상함을 이해해주고 다가온 그 친구의 따뜻함. 그래서 하루 종일 울고 심통부리느라고 밥도 안 먹고 있었는데 아우 야 내가 떡볶이 사줄게 그러고 끌고 가서 광장시장 어디 뒷골목 가갖고 거기 뭐 할머니가 어떻게 생긴 뭐 쪽지고 있었어. 뭐 그 할머니 말투가 어때서까지 다 기억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기억을 유발하는
아주 핵심 요소가 뭐예요? 정서라는 거예요. 정서와 연결된 기억은 아주 저장 기간이 아주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거의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뭐 그거 있잖아요. 최근 일이 아닌 정말 6, 70년 전의 일을 현재의 일인 거랑 오버랩이 돼서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딸을 보면서 아유 엄마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의 정서가 자, 첫 번째는 기억과 연동이 된 정서는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이름은 까먹어도 왜냐면 내 이름은 내 정서가 아니잖아.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은 치매를 걸렸어도 나는 내 이름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있어. 그럼 뭐 기억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기억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나에게 특별했던 정서와 연결돼 있던 기억, 그 동네의 위치, 그때 옆에 있었던 가게 이름, 뭐 개미 가게 뭐 이런 거는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저도 저희 아이를 데리고 아마 첫 번째로 비행기를 타고 갔던 게 저희 아이가 한 30개월? 네, 30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하와이를 간 적이 있어요. 내가 아주 그냥 그때 죽는 줄 알았지. 그 비행기 좌석을요 18개월 된 애기도 거의 80% 좌석료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에서 하와이까지 가는데 보통 한 10시간에서 조금 뭐 기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연이 되면은 뭐 12시간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애를 또 남들 계속 잠도 자고 막 이러는데 그 민폐되게 막 빽빽 울게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 뭐 하여튼 갖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로 많이 안아 있었어요. 애기들을 주로 안고 있으면 잘 안 울거든요. 배고픈 거 뭐 이런 거 빼고는 이제 안고 있으면 안고 이렇게 놀아주고 뭐 깨끗이 뭐 이러고 놀아주고 장난쳐주면 잘 안 울어요. 그러니까 막 가방 한 보따리에 이제 수시로 걔 입에 넣어줄 예, 그런 그 입막음용 간식들을 이렇게 하고 갔는데 임식기가 그걸 기억을 못해.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디지털 사진이 아니라 다 필름으로 찍어갖고 현상한 것들인데 걔네들이 몇 번 이제 막 이사를 가면서 어디로 갔는지 또 흔적도 없네? 그러니까 간 거 맞아? 뭐 이러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아유 그래서 저 5살 이하는 아유 어디 데려가지도 마. 데려갈 필요도 없어. 걔네들 그거 기억 못해. 아유 나중에 뭐 왜 뭐 언제 뭐 내가 데려갔냐고 그래서 사진 보여주면 어? 이게 나야? 뭐 이러는데 그럼 왜 데려가?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걔를 데려가는 건 기억하라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무의식 속에 그때 느꼈던 그 본인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 느낌 뭔가 막 느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막 엄마 아빠가 막 흥분해서 뭐 트렁크에 막 가방을 싸는 그 느낌.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뭐 되게 낯선 환경인데 막 사람들도 많고 뭔가 뭐 비행기 뭐 이렇게 뜨는 소리도 나고 막 이러한 오감이 느껴지는 경험. 사실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지. 그거를 기억으로만 딱 연계를 시켜갖고 기억 못하니까 안 데려가도 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을 그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갈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걔를 데려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기억을 못하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굳이 데려갈 필요는 없어는 정말 잘못된 건데 너무 예능 프로에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정서들이 쌓여서 그 아이의 자아가 만들어지고 그 아이의 인성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하고 성격하고 인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느꼈던 감정의 어떤 이런 누적된 퇴적분이 이 아이의 정서를 만드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엄마와의 어떤 친밀도. 물론 뭐 그때 그 엄마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하여튼 안 좋은 일로 갔다 그러면 그건 뭐 오히려 그거는 뭐 역효과였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이라는 개념. 여행 가는데 막 화나고 뭐 이런 사람은 어딨어. 그 당시 해외여행이면 특히나 얼마나 들떴어요. 그 엄마가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가방을 막 싸고 준비하면서 막 이런 들뜬 막 그런 엄마의 엄마의 들뜬 그 정서가 기억은 못하지만 아이한테도 그대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은 흔히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애들 얘기에는 귀를 닫고, 네, 그런 정서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억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무의식으로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아이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얘가 기억 못하니까 갈 필요가 없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물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없어요. 네. 어렸을 때 기억이 왜 나는 없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억으로 담아둘 수 있었던 연령대가 저는 한 9살? 그 정도였는데 그 이전에는 담아둘 수 있는 카메라가 사실 좀 망가진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찍지를 못한 거야, 사진은. 그러니까 기억이 없지. 그러니까 한 1년, 연년생인 저희 언니는 그래봐야 개찐도찐인 시기에 언니는 기억하고 있는 걸 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느꼈던 뭐 예를 들면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성인이 돼서 갑자기 나는 뭐 강아지한테 물린 기억이 없어. 아니 그리고 나는 뭐 기억도 없고 엄마도 몰라. 내가 강아지한테 물렸던 걸 몰라. 그 정도 되면은 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강아지만 보면 TV에서 보면 너무 예쁜데 강아지 너무 무서워. 이게 뭐예요? 기억은 없지만 정서로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반복 재현성이라는 건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달인이라는 프로. 그럼 뭐 거기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지면지로 된 신문을 안 보지만 이제 신문을 배달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뭐 엘리베이터도 속도도 좀 느리고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없는 그냥 다가구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뭐 5층짜리 아파트인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 힘들어. 나 그러면 그냥 지상 1층에서 그냥 확 날려. 신문을 탁탁 날리면 기가 막히게 그 복도식 아파트 현관 앞에 탁탁탁 놓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숙련한다고 해요. 숙련공. 이게 뭐냐면 얄팍한 거에서 계속 누적이 돼서 완전히 내 거화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반복 재현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단순 암기는 기억에 굉장히 취약하지만 암기한 걸 또 하고 또 해보세요. 그 기억에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 이제 남편이 뭐 숫자 기억하고 이런 거 진짜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 우리 집에 걸었던 그 번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본인이 살던 집 전화번호, 옛날에 썼던 전화번호 있잖아요. 안 바뀐 전화번호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이쪽은 왜냐면 계속 걸었거든. 3년을 넘게 계속 걸었지. 거기다가 뭐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갖고 이제 친정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퇴근할 때 나 이제 퇴근해 하면서 전화했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했어요. 근데 그게 끊어졌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반복 재현성이에요. 거기에 어떤 정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아. 연애할 때 좋았으니까 나중에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살아도 다들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싫었으면 그 안에 깨졌겠지. 그러면 가장 좋은 감정에서
계속 같은 반복 재현성을 하는데 그 전화번호를 그쵸. 기억할 확률은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반복 재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웃긴 게 왠지도 모르고 국사 선생님이 막 외워 그래서 외웠던 게 그거 아시죠?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윤중 임명성 광인효연 숙경령 정순원철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이거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야.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윤중 임명성 광인효연 숙경령 내가 뭐 벽에 붙이고 외웠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외웠던 것 같아요. 4학년 때부터 외우고 5학년 올라가면 또 구서 시간에 나오고 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냥 또 듣고 그 다음에 TV에서 뭐 조선왕조 500년이야. 근데 인조 반정 잠깐만 인조가 태종 대세 문단세 예성윤 이거 따지고 와서 인조가 이쯤이겠구나. 이거를 내가 왜 기억해야 되냐고. 이게 내 정서적으로 뭔가 태도는 나한테 영향력을 미쳐서 기억하겠어요? 반복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태종태세 문단세 그냥 눈 감고 너 쿡 찌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태종태세 이렇게 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은요. 적어도 제가 보니까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기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구구단도 있죠. 구구단. 이게 보니까 한번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영국 총리가 44일 최단기 총리가 한번 이 사건을 일으켜갖고 전 지구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하여튼 그랬을 때 뭐 영국에 대한 각종 분석과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거기서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문맹률이 낮다. 그리고 숫자에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의 아이들이 이제 여기 한국에서 살다가 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정도 됐을 때 그 영국으로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왜 그걸 가셨는데 거기 갔더니 한국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들인데 거기 갔더니 얘가 순간적으로는 천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9구단 2 곱하기 2는 4 이게 왜 2 곱하기 2가 4가 되는지의 원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이거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앞은 조금 연상이 쉽죠? 2단부터 외우니까.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8단 하면 조금 헤매요. 8, 1은 8, 8, 2, 16, 8, 3, 14, 8, 4, 32 이거 봐 벌써. 8, 5, 40, 8, 6에 48, 87에 56. 87에 56, 88에 64, 89, 72. 나 이거 왜 외우고 앉았냐? 얼마나 외워댔길래. 아니, 안 외우면 맨날 손바닥 맞고 막 이랬다니까요, 학교에서. 그럼 눈물 찔찔 짜고 막 이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쎄, 요즘 아이들은 이 정도까지로 옆구리 쿡 찌르면 나올 정도로 외울까요? 내가 봤을 때는 2단 정도는 모르겠는데 7단 어려워 7단 9단 어려워. 이거 못 외울 거예요 아마. 이 못 외우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면 원리를 기억해서 계속 팔을 거기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암산을 해가면서는 외울 수 있겠지만 나처럼 속사포처럼은 못 외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계속 외운 거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일들을 우린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암산하면 잠깐만 이게 2개 이게 8,000원이 3개면 얼마야? 24,000원 계산하면서 살잖아요. 8일은 8, 8이 이거는 안 하더라도 그쵸? 물건 계산할 때 8,000원짜리가 5개면 바로 사실 4만 원이네. 이런 일상들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끊기지 않고 계속 누적이 돼서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이건 정말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서. 그래서 이 정서적 기억력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야, 너 옛날에 내가 너네 집에 갔을 때 너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뭐 어쩌고
이런 거 기억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정서에 훨씬 더 이 사람이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법 중에 하나가 뭐 요즘에는 좀 시들했는데 한동안은 이제 하버드대에서 뭐 해서 했다는 게 뭐냐면 뭐 수학 문제를 풀 때 뭐 공식을 외우는 거는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그 공식을 설명했을 때 그 상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그때 선생님이 이거 그거 하면서 야 하고 떠들지 마 하고 분필 탁 날렸던 그거를 기억하면 같이 그 날렸던 그때 공식이 뭐더라? 이게 기억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 따라서는 이쪽 분야는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 반복제형론이라는 이 부분에서 좀 취약했던 사람은 이 기억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내 기억력은 어느 쯤에 와 있느냐에 대해서 전자를 잘 기억 못하는데 두 번째 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 이해력에 대한 부분이 이해력.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암기력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 이해력 부분에서는 참 취약한 국민적 교육 환경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속도 모르고 야 한국을 봐라. 제가 그건 인정합니다.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맹률은 없어요. 아무리 뭐 시각장애인이든 뭐든 자기 이름은 점자로든 뭐든 다 쓸 줄 알고요.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정도의 생활을 사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샀는데 뭐 이렇게 해서 얼마를 거슬럼 받으면 되는지. 왜냐면 이건 내 생존의 문제잖아. 그죠? 내가 10,000원을 주고 3,700원어치를 샀으면 내가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돼. 내가 6,3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모르면 딱 모르는 게 눈치채지는 순간 그 아저씨가 얘 계산 못하는 얘 무질이야. 그러니까 그냥 5,300원만 줘도 어련히 알아서 줬을까 하고 이제 받아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나 계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악착하고 철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육 제도가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놈에게 왜 그러면은 이 곱하기가 도대체 뭔지, 왜 2에 한 번을 곱하면 2가 나오고 거기에 2번을 곱하면 나오는지 분명히 2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3학년 4학년 정도 때 우리 때는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막 엄마들이 외워요. 그리고 막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우리 때는 막 그랬다.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놨어 구구단을. 막 아니면 베란다 유리창에 막 붙여놨어요. 거기 뭐 알파벳도 좀 붙여놓고 뭐 한글 뭐도 붙여놨는데 구구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외우면 7살짜리가 88에 64, 89, 72 뭐 이러면 주주주주 영재 아니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빠른 걸 보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되게 잘 돼 있구나 해서 그 벤치마킹 하겠다는 이런 말 같지 않은 하여튼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는데 3번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요. 설령 8이던 8, 8이 16은 기억 못 하더라도 원리를 알면 왜 그 구구단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원리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굳이 구구단을 까먹어도 생성이 되겠죠. 기억의 생성이. 근데 이 이해가 없으면 얘를 어떤 순간이든 까먹어버리면 특히 아까 내가 얘기했던 디지털 문해 세대들. 우리 때는 현금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 피 같은 돈을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저 아줌마가 계산을 잘못해갖고 내 피 같은 잔돈 1,000원을 내가 혹시라도 내가 멍청해서 못 돌려받으면 막 부들부들 떨려갖고 밤에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발달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띡 체크카드, 띡 크레딧 카드.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해서 페이하고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이 계좌에서 이 계좌로 넘길 줄만 알면, 즉 사용 설명법만 알면 또 몰라도 돼.
사용 설명법을 잘 모르면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네이버 찾아보고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오더만.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와도 내가 굳이 그거를 연락에 이해하고 그거를 반복 재현을 함으로써 그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정석까지 하면 내가 그걸 외우느라 나 피똥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든 걸 기억 못할 리는 없죠. 이 3박자가 맞으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디지털 문해 세대라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들이 10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몰라 나 외국 교육제도 모릅니다.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서는 그때까지는 급 성장을 해요. 이 기억력이. 이거 안 외우면 안 나오거든 성적이. 근데 딱 성인이 되는 순간 일단 그런 어떤 강박에서는 좀 자유로워졌고 그죠? 그거 기억 못한다고 쪼는 뭐 엄마나 뭐 학원 강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웬만한 건 내가 반복으로 재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시 찾으면 되잖아. 즉시. 그때. 우리 막 뭐 진짜 나의 윗세대에서는 뭐 영어 단어를 뭐 외우기 위해서 뭐 사전을 뭐 씹어 먹어가면서 뜯어 먹어가면서 뭐 이러고 했다는데 그 짓을 왜 합니까? 온 천지가 정보고. 그냥 앉아서 찾으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로 하고 내가 정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 딱 그거 말고는 다 그쵸. 쓸모없는 정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 다 빼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돼요? 내 기억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기억. 그거 외에는 다 그걸 내가 왜? 그걸 내가 왜? 그러니까 이것들이 강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나한테 진짜 크게 와닿았던 몇 개의 기억 말고는 이해할 필요가 없게 계속 우리는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 왔고 이해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해가 뭐가 중요해? 성적이 중요하지. 야 그거 언제 이해하고 앉았냐? 빨리빨리 계산해갖고 시간 안에 풀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지. 아니 이러고 우리는 성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아랫세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때는 학원 강사니 과외 선생이니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자생력이라도 있었지. 내가 물어볼 데가 없잖아. 응. 근데 요즘에는 뭐 그거는 아예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게 물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물어보면 뭘 사람도 있고 내가 굳이 그걸 기억할 일들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다 삭제가 돼버리니까 삭제되면서 뭐가 생각해요? 되는 거예요. 누적된 기억들이 점점 사라지고 짧게 단기로 들어온 기억은 버려지고 또 새 개 들어오고 단기 기억은 버려지고 새 것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디지털 문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지금 현상입니다. 이게 뭐 그래 조기 치매 환자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뇌라는 건 사람의 신체 중에 키는 아무리 세상 천지 뭐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저 거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가 끝나요. 거의 대부분 만 20세가 되면 여자는 이제 초경 때문에 좀 빨라진다고 해도 근데 만약에 이게 나이 30대까지 계속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병을 뭐라 그래요? 병이에요. 거인증.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인간 상태에서는 이 성장이라는 이 신체적 성장은 만 20세 정도가 되면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의 끝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뇌의 기억은 얘가 무한대야. 그리고 얘는 방도 여러 개야. 그래서 단기로 했다가 그냥 쓸모없는 건 지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장기로 계속 누적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옛날의 추억의 사진첩처럼 너무 아름다운 정서 아니면 너무 공포스러워서 내 안전을 위해서 피하고 싶은 기억 이런 룸들이 다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신조어인 디지털 문해의 아주 위험한 지금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게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정말 뭐로 드러나냐면
이게 그런 거 있죠. 맛을 들리지 않는 게 최고의 방어다. 그죠? 최고의 금연은, 예, 담배 맛을 몰라야 되고, 그죠? 최고의 뭐 예를 들면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마약에 호기심으로라도 손을 안 대야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얘네들이 너무 그것이 제일 활성화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출 빈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뭐 이래갖고 영상을 전부 안 보고 이렇게 압축해갖고, 아, 그거 언제 다 보고 있어. 아유, 그냥 네 내용 많이 됐지. 뭐 이랬는데 요즘은 쇼츠라 그래갖고, 그게 10초? 뭐 어떤 30초? 뭐 요거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이 정보를 습득하는 그 채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 버전으로 누가 봐가 맞긴 맞아. 근데 내 기억에 이 여러 룸들을 막 이렇게 각각 나눠서 내가 오랜 동안 그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자산으로 뚜껑 열고 쓰고, 아니 필요 없는 건 버려버리고 할 수 있으면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채워놓는 게 없으면 내가 아까 맨 서두에 얘기한 게 뭐였어? 그게 뇌가 사라지는 거, 그쵸? 백지화되는 거. 그게 디지털 문해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뭐 건강하는데, 아유, 야, 다 필요 없다. 건강이 뭐 최고다. 뭐 하지만, 신체적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 정신 건강,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잘 컨트롤할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굉장히 중심에 있었죠? 신체적 건강 플러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3세대 건강은 뭐 정말 좋은 정신의학 약품들도 많고요. 뭐 하여튼 많아. 그럼 그거 관리 받을 수 있다 쳐요. 뭐 건강검진해서 신체 건강 뭐 관리 받는다고 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뇌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이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너무나 큰 숙제라는 거예요. 뭐 치매만 무서운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이제는 이 사회 환경 안에서 젊은 아이들이 사람 얼굴을 기억 못하고 사람 뭐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그 사람의 관계에서 쌓아놓은 게 없다 보니까 그것도 기억 못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짤이나 뭐 쇼츠 뭐 이런 걸로 해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 풀 버전 가뜩이나 이해력이 딸리는 판에 가뜩이나 그 상황 취약에서도 더 취약하게 몰렸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은 걸 경험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짤들이 돌아다니니까 짤이 뭐야 이러고 본 사람들은 그 1편부터 앉아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라리 지금 어르신들은 지금도 일일 연속극 이런 걸 봅니다. 뭐 60화 막 이래요. 주말 연속극 뭐 60화예요. 점점 줄었죠. 예전에는 미니 시리즈 20화는 했어요. 근데 요즘 점점 줄어서 내가 좋아했던 그 악마들 12회였다니까 12회? 나는 그것도 짧다고 막 뭐라 그랬더니 야 요즘에는 그렇게 뭐 나와서 뭐 인기가 이제 핫하게 있는 거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막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모아갖고 탁탁탁 압축시켜갖고 이제 짤로 막 도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전편으로 보지 않았어도 아이 대충 짤 보니까 아이 뭔지 알겠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거 알겠네 같은 얕은 그 기억과 이해력 갖고는 이게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사회 안에서의 나의 생존, 내 목숨줄 말고. 근데 이것들이 지금 2030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굉장히 위험한 건강을 해치는 신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문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도 컨디션이 오늘 아침에 막 그 긴급 재난 문자 내가 그거에 놀래갖고 난 전쟁 난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주말에 웬 긴급 재난 문자 막 얘도 울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놀래갖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막 나는 그게 그냥 다이렉트로 막 내 귀에서 막 이게 막 빽빽 막 뭐 물려대갖고 막 너무 놀랬는지
지금도 진정이 안 돼. 진정이 안 돼.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서 오늘은 짧게 하려고 했거든요. 아주 짧게. 네. 근데 또 길어졌네요. 오늘 또 1, 2부로 나눠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교육 방법이 저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 모든 사람을 다 이해시킬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아무리 그 길이 좋은 길이라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아마 4년 전부터도 얘기를 했겠지만 이것을 보고 도움이 되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그 한 명을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이 한 명이 이 디지털 문해로 이 망가진 이 사회에서 재건과 복권과 생존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한 명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임팩트 있는 한 명, 꼭 내 프로를 본다고 임팩트 있는 한 명이 된다는 그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이 풀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인내심과 이해력과 그렇죠? 내 거를 다 듣고 나면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거 정리도 해야 돼. 듣고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듣는 동안 정말 정서나 이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기억하겠죠. 모르면 다시 보면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계 경제 위기만큼 위험한 치매만큼 위험한 디지털 문해와 연결을 해서 기억력을 유지하는 3가지 요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느 상태에 계신지 이거 빨리 어떻게든 나중에 걸리고 나서 백약이 무효라고 약도 없대잖아 하시면 안 되고요. 요것들을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잘 쌓아 나갈 수 있는지 우리 시간은 아직도 많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나 아까 오늘 너무 힘들어. 왜 이러 까먹었네. 까먹었어요. 정서가 발동이 되네. 기분 갑자기 신나졌지.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